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탐지수로 저희 방송의 문을 열어볼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립 구간 안에서 두려움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다시 한번 어깨를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에 지금의 77K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들 통해서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저희가 심심치 않게 살펴보는 온체인 데이터죠. 이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강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밑으로 분명히 내려간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거래소 보유량이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이 그렇다면 내려온다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물량이 줄어든다,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봐야 되는 건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냥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는구나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유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짚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다음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한 번씩 살펴봤었던 펀딩비죠. 펀딩비가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펀딩비가 지금 양수 쪽으로 막대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면서 지금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걸 펀딩비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올라가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의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100% 무언가의 후행성을 가져온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펀딩비의 추이도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양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데에서 긍정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시간 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장 약간씩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08% 하락하고 있으면서 77,000 지켜주나 했었는데 그 사이에 76,000대까지 조금 내려가기는 했네요. 그래도 이게 잠깐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인지 일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0.08% 밀리고 있는 상황, XRP도 0.42%, 솔라나까지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주도하에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초록불을 띠는 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무언가의 특별한 호재가 있기보다는 이 안에서 뭐라도 조금 움직여보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한 주의 전망을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 건지 지금부터 얘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 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의 이런 그 거시적인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코인을 사모아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자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까지 그래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래도 제자리를 잘 지켜주거나 조금씩 오르는 상황 안에서 그 밑에 알듯단이 조금 더 활기찬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시장에 전반적으로 약간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 통해 한번 얘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태까지는 많이 올랐었던 코인이 잠깐 쉬었다가 또 가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문가님과 어떤 코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올랐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만나보는 주상코, 주간 상승 코인인데 이번에는 어떤 코인들이 올랐었을까요? 일단 카이트, 그냥 팔코 파이낸스, 칠리즈, 오픈레저, 인젝티브 이렇게 5가지가 이번 주간에 올렸습니다. 근데 뭐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간 수익률이 떨어진 모습을 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들이고 자, 그러면 여기 왜 올랐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오르는 코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일단 카이트는요. 일단 AI와 그리고 결제 인프라 레이어 1 섹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AI 코인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결제 인프라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서 카이트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팔콘 파이낸스입니다. 이건 디파이와 스테이블 금융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뭐 코인을 활용해서 뭐 수익형 금융 구조를 만드는 디파이 프로젝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칠레즈는 뭐 이제 2026년대 월드컵 기대감 때문에 그때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맞아요. 네네 이제 유니폼 사는 시대가 아니고 코인 사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팔콘 파이낸스와 오픈레저, 인젝티브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입니다. 그렇죠. 디파이와 금융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웃긴 게 고전 디파이 코인들 뭐 대장주가 에이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컴파운드 뭐 기타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니스왑 이런 코인들이 있지만 네. 이런 코인들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신규로 만들어진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는 금융이 붙어 있는 섹터들이 대거 큰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 코인의 생태계가 완전히 타바꿈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지금 그 분석을 하려는 코인들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연관된 코인들을 이제 물색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뒷페이지에 이 클라리티 법안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이 사실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잠깐 우리 시장에 그래도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이 기대감이 소멸된 거 아닌가 싶게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이벤트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 상원위원회에서 15대 9로 이렇게 좀 통과가 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가 뭐 이게 통과가 되면서 덕분에 이제 RWA라든지 디파이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CPI 발표 이후 떨어졌기 때문에 적용된 거고 이런 코인들은 아직 이슈가 살아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 이제는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원 본회의겠죠. 본회의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리 월드 그 코인 관련돼서
그 이제 이슈가 났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그 크립토 시장에 대한 수익을 창출을 하지 않냐. 네. 첫 번째 이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그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통 시장을 위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규제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 이 두 개 때문에 지금 현재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기관들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 이제 원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야 나스닥도 오르고 야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 오르지 않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들은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제가 완벽히 만들어지고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기관들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코인들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마 이게 법안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이게 흐지부지하게 흘러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뒤에 내용을 준비했는데 일단 그 뒤에 가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거냐라고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 논쟁을 따지는 거예요. 네. 제일 제가 크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증권으로 포함되고 이게 상품으로 포함되고 예전 그것 때문에 우리 XRP라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게 증권으로 분류할지 상품으로 이제 정할지를 정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태까지 논쟁이 되어 왔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긴 하죠. 이제는 맞습니다. CFTC가 주 관할로 한다라고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CFTC가 거의 이제 하죠. 하면서 아마 우리 또 코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더 호재성이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또 이 CFTC가 사실 상품 선물 쪽 거래위원회를 하는 부분이라서 네. 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공매도 물량에 또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막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운영이 중요한 시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 내용도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전과는 우리 시장 자체의 그 구조, 생태계가 확실히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게 여기저기에서 지금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떤 코인들이 급등을 했는가만 보더라도 예전에 조금 과거에 영광을 누렸었던 그 코인들이 아니라는 것부터 딱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이런 규제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조금씩은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클래리티법 그래 이렇게 중요하고 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장 안에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코인은 어떤 거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태까지 전문가님은 뭐 RWA 무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겠죠. RWA가 이제 코인 중심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규제형 RWA랑 실물 자산 토큰 하나 뭐가 다릅니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한 가지의 특징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합적인 걸 들고 있기 때문에 규제형 RWA는 디파이와 연관된 RWA 쉽게 설명드리면 온도 파이낸스를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실물 자산 토큰화와 금융권 연결된 거는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생태계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라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쉽게 말하면 크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에 대한 섹터들이 앞으로의 이런 미국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핵심적인 전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섹터다. 4개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마다의 특장점들이 확실히 있는 섹터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글로 텍스트로만 보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전문가님의 역할이겠죠. 저희 방송 안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라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도 느끼실 법합니다. 그래서 정보방 마련해 뒀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들은 얘기들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코인은 어떤 게 지금 속해 있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시총 생태계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시총이 낮기 때문에 가벼워서 올라가지 않냐라는 분들이 또 계실까 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코인들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면서 앞으로의 이런 그 코인 크립토 시장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연결시켜주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SNS라든지 그런 이제 그 뉴스, 뭐 로이터 신문, AP 통신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도 거래소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XRP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은 XRP 뭐 솔라나 뭐 민코인 중에서는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나쁜 코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 컨택을 하는 코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폴리메시라는 코인입니다. 이 폴리메시는 증권형 이제 RWA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메시 역시도 앞으로는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고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센트리퓨즈 코인입니다. 이건 이제 신물산 토크나 쉽게 말해 금융과 연결된 코인이고 AP3도 최근에 이제 그 국내 거래 상장이 되었고 오라클 관련된 코인이고요. 네 번째는 아직까지 해외 거래소에 있지만 이것도 오라클 네트워크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코인들이 어떤 거다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총이 얼마고 그리고 어떻게 공급됐고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시총 생태계에서 어떤 코인들이 또 특별하게 속하고 있는지 수혜를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의 코인들의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소에 들어가 봤을 때 괜찮았던 거 내가 기억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슬슬 이 안에서는 무언가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눈치 빠른 분들은 알고 있으실 테니까 이에 대한 전략들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인들의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조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 저시총 코인들 안에서는 약간의 변수들이 또 많잖아요. 어떤 굉장히 부분을 많습니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사실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 한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인을 그런 거 없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발행량가 그리고 이제 유통량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FDB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FDB는 제가 그림을 이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 가격 곱하기 총 발행량이 이제 전체 물량 기준의 가치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발행량과 유통량이 똑같은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총 발행량은 많은데 유통량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통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스테이킹 물량이라든지 뭐 들고 있던 물량이라든지 재단 들고 있던 물량이라든지 우리 코인 상승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인을 평생 동안 들고 가면서 내가 이 코인 보유자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FDV가 총 시총보다 크다면 아직 물량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코인이 이제 내 물량을 뭐 이제 소각한다. 소각을 해버리면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빚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메이저 코인들은 대부분 FDV가 시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이랑 유통량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이저 코인들 만들어진 코인들은 이게 상승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기타적인 뭐 전업 투자자 돈이 많은 고래들이라든지 투자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주기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뜨고 코인판이 올라가더라도 메이저 코인들은 쉽게 상승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꿈과 희망을 줬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수익 나신 분들이 또 이제 또 부동산도 구매하시고 집도 사시고 이렇게 맞아요. 좀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던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냐하면 전통 금융에서 이제 디지털 금융을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 흘러가는 그런 그 단계라고 부르죠.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클을 먼저 하는 사람들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뭐 가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코인들 우리가 이렇게 시총도 보시고 움직임을 보시면서 매집을 좀 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모아갈 단계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투자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내가 한번 슈팅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내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단기적인 걸 많이 매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는 10% 수익이었는데 더 올라가겠지 하고 잠을 들어버렸는데 그때부터 하락장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금들이 묶여버리고 네, 좋은 시장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의 움직임을 보지 말고 가격이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기보다는 그 변동성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금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조금 빠르게 변화하는 코인들의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단기성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방법도 있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도 당연히 필요한 법이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정보방 안에서 단기적인 전략들도 세워주고 있으시지만 저희 방송 안에서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갖자 항상 강조해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 무언가의 분위기가 변화해가고 구조가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디지털 자산에 해가 올 것이다.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주식도 올랐고 무언가의 안전자산들도 올랐다면 이제는 코인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만끽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어떻고 유통 물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고 있으시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짚어봤었던 조금은 유망해 보이는 그 네 가지의 코인들 유통량 그리고 FTB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폴리메 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 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폴리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유통된 지가 된 코인이라서 FDB가 시총보다 좀 높지만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좋은 코인이다,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가 오른쪽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꼬리표를 달고 이제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코인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기본적인 이제 차트 지표적으로도 단기적 쉽게 말하면 이 코인으로도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변동성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이 된 코인처럼 FDB와 시총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과 유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득하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이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API3입니다. 이 코인 역시도 좀 차이가 납니다. FDB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눌림세가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총이 만들어지는 거 총 발행량이 유통량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내가 매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눌리는 그 가격대가 강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밴드 코인 같은 밴드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집을 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코인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도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싶은 코인이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약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코인이 있죠.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우리 시장이죠. 24시간 내가 자고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전략도 전문가님이 세워주고 있으시니까요. 꼭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혼자서는 못 세우는 그 가려운 부분들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확실하게 해소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섹터,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약간씩 눌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눌림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기울어가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나타났던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결국 하락 기조안에서의 반등이었다, 아니다, 상승의 초입이다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굉장히 글자 위험스럽죠. 제가 준비했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제가 항상 헤드앤숄더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런 단계에 가고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실패를 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왔고 지금에서야 내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거시적인 내용을 잘 안 들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중요해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CPI가 발표됐어요. 굉장히 그 시장에서도 높게 시장 부합치를 봤는데 더 예상치를 상회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요. 이제는 점점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연준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1일 날 QT라는 거를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종료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양적 완화인 QE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연준이? 일단 돈을 풀기에는 조금 그래도 성급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금융권의 시장을 막자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일단 이제 은행 이제 지급 준비금으로 자금을 돌렸단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말씀드리면 MBS를 사야 되는데 MBS를 사지 않고 은행 지급 준비금을 만들면서 그 돈들이 금융권으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경기는 이렇게 힘들고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주식은 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던 게 연준이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우리 코스피 계속 올라가고 코인만 이제 떨어졌는데,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규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연준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월 29일 날 FOMC 이제 우리가 그 있었잖아요. 네. 회의가 있었는데 최초로 연준에서 총 이제 9명인가? 이 반대가 4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4명이 났다는 거는 이게 거의 연준이 1992년부터 33년 만에 거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연준은 만장일치가 나오거나 한 명 정도 틀려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스티븐 미란 이사님께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동결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매파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역시 이 금융 쪽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융 이제 부동산 채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도 굉장히 부동산이 위험해요. 네. 그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부실합니다. 대신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 큰 반도체 기업들, 이런 큰 기업들만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이번에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사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시는데 이 케빈 워시 의사가 만약에 금리 인하권을 말해버린다면 야, 너 이제 투명성 없다. 연준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야,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 돼버리면 이제 시장은요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깨져버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케빈 워시 의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지금 시장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거 우리 금리 인상을 해볼까? 최근에 또 로이터 신문 보시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그렇게 진행해버리면 한 번에 위험 자산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사람이라서 시장은 야, 금리 인하를 빨리 시킬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했던 게 좀 단기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지금 좋아진 상태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일단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좀 물 건너갔고,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조금씩 나와버리면 위험 자산군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나스닥도 많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도 사실 위험 자산군에 속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어떤 있냐면 걸까요? 인플레 대처형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클라리티 법만 통과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나스닥 다 빠지더라도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금 기간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뉴스에 나와야지만 삽니다. 야, 비트코인 시장 움직이고 있다. 이때 사실 늦어요, 항상. 그렇죠. 네, 이러면 일반 택시 타려고 하시다가 그 블랙 택시 타셔가지고 따따블로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 한번 좀 제 의견이 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짚어보면서 케비너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전문가님의 눈을 통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일단 참 어려운 때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비너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플까요?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금리 인상을 하자니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휘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올 한 해 동안에는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세해지는 상황입니다. 케빈 어시가 또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첫 번째 FOMC는 어떻게 겪어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현물 단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단타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겠지만 단기 매매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우리가 지수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적인 코인 쪽을 우리가 이제는 매집을 좀 해가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로 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하락이 나올 때마다 내가 왜 못 팔았지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현물 투자에서 분할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또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곧 있으면 하락한다고 하더니 왜 모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단타 신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조심스럽게 진득하게 모아가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의 지표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지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저는 전문가님을 홍익인간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표를 만들어 두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방송에서 심심찮게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지금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투자자분들과 또 제가 소통하다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이 차트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숫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야,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80점. 야, 너 잘했구나. 몇 점 맞았어? 50점. 이게 가장 전달이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모든 데이터, 쉽게 말하면 이 그 지표에서 중요한 지표들의 점수를 이제 정해서 그 지표 점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됐을 때는 팔아야 되고 이런 내용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오시네요. 보면은 현물 종합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50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구간이 나와요. 대신에 이게 뭐 10% 가고 100% 모르겠습니다. 일단 1% 이상은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현물 종합 지수가 50점이고 그리고 제가 이 크립토 시장은 참고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키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달러 가격을 매번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77,199불이다. 그러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현재 값이 지지를 하면서 지금 이 코인,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냐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알트 코인에 대한 수급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기준도 저는 개인적으로 58%에서 59%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나눈 거는 여기 보시면은 나눴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평선, RSI, MACD 뭐 내용 밑에는 보지 마세요.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그 이제 영상 올라가면 보시면 되는 거고 복잡한 거는 얼마나 편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퀴디티 스윕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말이 털렸거나 익절되었구나 이런 구간을 이게 말해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MFI 지수도 넣었고 OBV 총 이제 마지막에 추세 강도까지 넣었어요. 총 10개에 대한 지표를 넣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는 여기 한 개 더 추가를 해드리면 섹터까지 넣었어요. 섹터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내가 이 지표를 넣으면은 내가 이 코인을 클릭하면 이게 RWA다, 이게 디파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코인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 코인이 뭐지라고 해서 이 지표만 클릭을 하면 점수까지 나오고 섹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찾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소는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에는 달러 기준 말하니까 달러 기준 찾아볼 필요도 없다. 그냥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지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앵커님께 좋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쓰려고 만들었다가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투자의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표 설명 끝나고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볼 거라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지표뿐만 아니고 기타적으로 만들고 싶은 지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스윙식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2차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는 사실 단기 매매용 지표도 만들 생각이니까 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얼마큼 올라갈까요? 라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번 시장 저는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뭐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 금융 시장이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에서는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매집을 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종합 점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뭐 75점에서 100점이면 굉장히 좋은 거. 지금 바로 진입을 할 때고, 그리고 60점에 14점 같은 경우는 관심 구간. 내가 관심적으로 먼저 이제 소액이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한 50점 이상이면 충분히 들어갈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실시간적으로 이제 좀 어떤 코인을 이 지표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찾을 거예요. 과연 이 세 가지 종목을 찾았을 때 정말 다음 주에 상승이 나왔는지까지 볼 거라서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들어 두셨다는 CPT 현물 종합지수 만나봤습니다. 10가지의 지표를 다 녹여내서 종합적으로 점수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점수에 확실히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50점 이상이다? 지금 내가 관심 코인으로 넣어놓고 정찰병이라도 보내놔도 괜찮겠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중장기로 바라보는 정도의 지표고요.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까지 만들 예정이다 말씀을 하시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지표 업데이트까지 여러분이 다 겪어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도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이 종합지수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올라간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실시간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코인들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업비트 국내 기준에서 코인들 전부가 있지만 시간상 전부 할 수 없고 일단 랜덤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섹터가 나옵니다. 이 코인 섹터까지 나와요. RWA 실무산통, 이게 어떤 코인이냐면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몇 개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새롭게 진입하실 거면 이쪽 구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섹터 바로 밑에 이평선, RSI, MACD 거래량까지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제 리퀴디티 스윕스부터 밑에 네 가지 지표를 보시는 게 좀 매매 좋다. 이 상세한 내용도 제가 한 번 더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자, 이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로지 코인입니다. 딱 제로지 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점수가 이제 25점이다. 이러면 빠이다. 바로 버려야 돼요. 버리시고, 자, 이렇게 변합니다. 다 일본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보시면 나오죠. 41점이다. 하락 위험 관리 필요다. 이러면 우리가 넘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나마 이평선 점수랑 RSI 점수가 괜찮으면 충분히 이것도 볼만해요. 이거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매뉴얼에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알고랜드구나. 오케이, 알고랜드입니다.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아마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코인들이 좀 나락을 좀 많이 간 것 같네요. 또 재밌는 코인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올라가는 코인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방송에서 유망하다고 짚어보셨던 센트리퓨즈 이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센트리퓨즈가 없었네요. 제가 넣어볼게요. 역시 78점. 자, 지금 센트리퓨즈가 이제 현물 종합점수 78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 중이죠. 상승 중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바로 이 정배열 구간입니다. 이 지금 이평선과 RSI, MACD 거래량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거래량도 터졌고요. 지금 건강한 구간 그리고 상승 정배열이 만점이에요. 만점. 그럼 이런 구간은 우리가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좀 보시고요.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이런 거 단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점수가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 비트코인이 무너져 버리면 이겨낼 수 있는 코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우리 비트코인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도미넌스까지 좀 59%에서 58% 유지했더라면 이거는 바로 클릭을 했었으면 좋았던 코인이다.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물 종합 점수가 높은 것들은 우리가 제가 단기적 지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코인들은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폴리메시죠. 폴리메시. 네, 폴리메시입니다. 폴리메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점이에요. 자, 앵커님 일단 폴리메시 하나 제가 기억하십시오. 폴리메시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폴리메시가 만약에 다음번에도 확실하게 올랐다면 어떻게 전문가님한테 상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폴리메시 정보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던 오픈레저 한번 봤으면 해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침까지 올랐죠. 네,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코인이라 이거를 지금 봐도 괜찮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픈레저가 사실 아침에 봤을 때 80점이었어요. 지금은 점수가 좀 빠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평선에서 지금 점수가 많이 빠졌어요. 이평선이랑 이제 RSI도 지금 몰라 아까 전에 우리 그 센트리퓨전이 20점이었죠. 지금은 12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인의 분석은요. 아직까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리퀴드 스위스라든지 이제 MFI, OBV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없네요. OBV 너무 낮다. OBV가 지금 5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물량을 좀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오픈레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종합 점수 같은 경우도 계속 보시다 보면 점수가 떨어져요. 이게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으니까 오픈레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물론 이 그대로 보고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투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지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매뉴얼을 준비해서 투자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찾기 힘드네요. 일단 제가 한 종목만 더 찾고 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RP네요. XRP는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OBV 2점이라서 이거는 뭐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또 이런 말 하면 그 최근에 안티글이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 이거 10만 원 간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냉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생각보다 좀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 지금 찾았다. 유니스왑. 나왔습니다. 디파이 코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14점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OBV가 10점이죠. 높습니다. 네, 높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기관들이 자금을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네요. 섹터까지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유니스왑은 디파이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에이브 다음으로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거는 폴리메시, 그다음에 유니스왑 두 가지입니다. 이 다음 주에 과연 유니스왑 지금 단가가 5,270원이고요. 지금 5,270원입니다. 혹시 자막이 안 나가나 모르겠네요. 장난이고요. 보시면 폴리메시 가격이 79원입니다. 자, 다음 주에 과연 이 CPT 지표를 통해서 얼마큼 올라갔을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지표는 제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세트법만 배우시면 누구나 쓸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주셔야지만 또 제가 만드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요리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모든 투자자분들 좋은 경합값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만들어두신 CPT 현물 종합지수 실시간 시장에 대입을 해서 같이 한번 오를 만한 코인들 찾아봤습니다. 폴리메시 그리고 유니스왑이 괜찮은 점수로 나왔죠. 과연 다음 주 방송에서 확실히 오름세가 나타났을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향후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